지금부터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주 바라보며 일직선상으로 다가오는 두 자동차 사이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가 40km일 때 첫 번째 차에서 날아올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는 시간당 16km로 달리는 속력으로 여기에서 날아올라가지고 36km/h로 왔다 갔다 날아다닌다.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날아다닌다는 것은 일단은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차의 속력은 16이고요. 두 번째 차의 속력은 반대 방향으로 25km/h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두 자동차가 정면으로 부딪힐 때 비둘기가 날아다닌 전체 거리 또는 전체 거리와 그러니까 변이는 얼마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전체 거리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같은 시간 동안 부딪히는 시간 동안 속력인 거고 변이는 속도에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를 잘 해석해야 돼. 첫 번째 차에서 날아올라서 왔다 갔다 한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어딜 왔다 갔다 하느냐는 문제인데 0에서부터 40km. 그러니까 처음 여기서 요 M1이라는 차에서 40km 두 차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날아올라서 36km/h로 날아가는데 0에서 40을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아니면 요 두 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느냐 문제예요. 그러면은 0에서 이 두 차는 무관하게 0에서 40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선생님이 한번 해보니까 M1하고 M2가 부딪히는 시간과 M이 40km까지 가는 시간을 체크해보면 누가 더 빨리,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날까? 그렇죠. 부딪히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간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비둘기 M이 두 자동차가 부딪힐 때의 속도하고 속력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어차피 가는 중간에 부딪히니까 갔다 뭔가 와야 속력과 속도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 이동거리랑 변이랑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지? 그에 따라서 M은 아마도 M2에 갔다가 M1에 갔다가 M2 갔다가 M1 갔다 요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두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 M1 여기서 딱 보면 알겠지만 M1보단 M이 비둘기가 속도가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누구랑 먼저 부딪힌다는 거야. 그렇죠? M2한테 먼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다시 돌아서서 가는 중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M2가 M1이랑 더 부딪힐 거예요. 따라서 분명히 얘는 그렇게 되면 속력과 그러니까 총 이동거리인 거죠. 속력과 속도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뭐겠다? 그렇죠. 두 자동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일부러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을 때 얘가 답이 같게 나오면 분명히 맞는 풀이니까 한번 보자고.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다 속도가 3개예요. 이 풀이가 가장 간단해요. 근데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속도가 3개니까 이 중에 하나를 기준이치로 잡고 상대 속도로 푸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대 속도로 풀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은 상대 속도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도 둘 다 똑같은 답이 나오니까 한번 풀게요. 그냥 여기서는 기준을 뭐로 볼 거냐면 색깔을 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그냥 기준이치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준계라고 하죠. 여기서 기준계가 어디냐면 여기서는 그냥 도로라고 볼게요. 도로가 지금 멈춰서 있다고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도로에서 본 속도야. 비둘기의 속도, 첫 번째 차의 속도, 두 번째 차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보자고. 그래서 첫 번째 차의 속도가 16이니까 걔의 위치는 16t가 될 거고 두 번째 차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25이고 초기 위치가 40이니까 40-25t가 되겠죠. 시간에 따른. 그리고 여기서 xt는 뭐냐면 비둘기의 속도, 비둘기의 위치예요. 비둘기가 초기 위치에서 36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t1은 뭐냐면 비둘기와 두 번째 차가 먼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xt랑 x2t가 같아지는 그 시간을 t1이라고 한다면 t1은 61분의 40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놓고 풉시다. 그럼 t2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m1과 m2 그러니까 두 차가 충돌하는 시간을 구해볼게요. 두 차가 충돌하는 시간을 구해보면 당연히 x1t랑 x2t를 이렇게 만나는 그때의 시간을 구해보면 되죠. 그때의 시간은 41분의 40시간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비둘기가 날아간 전체 충돌할 때까지 날아간 전체 거리와 변이는 뭐냐 이거예요. 결국에 비둘기가 날아간 전체 거리는 맨 처음에 어떻게 되겠어? T1이라는 시간 뭐예요? 비둘기가 M2랑 만나는 시간까지 먼저 요 위치 갔다가 그 다음에 그쵸 충돌하는 시간과 처음에 비둘기가 두 번째 차랑 만나는 그 시간 사이만큼 또 더 갔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요거 한번 잘 보세요. XT를 보면은 얘는 36T 36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T2 여기다가 T2 마이너스 T1 그냥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니까 X에 T2 마이너스 T1 얘를 계산해 보면 36에 T2 마이너스 T1이에요. 그럼 얘는 다시 쓰면 36T2 마이너스 36 T1 쪼개지죠? 그 얘는 결국에 XT2 마이너스 XT1이에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풀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뽑기면 결국에 뭐랑 뭐랑 없어져요. 그렇죠. 얘랑 얘랑 없어져요. 따라서 XT2야. 이건 뭐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중간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건 의미 없잖아. 그냥 총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충돌하는 두 차가 충돌하는 그 시간 동안 간 거리만큼 아마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가 뭐 나오냐면 36T2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대입해 보면 되니까 산수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변이는 이렇게 풀면 안 되죠. 변이는 어떻게 돼? 처음에 T1만큼 갔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충돌하는 그 다음 시간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T1이 초기 위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36 그죠?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그죠? XT2 마이너스 T1만큼 이동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얘를 쪼개지니까 XT1의 2배 마이너스 XT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결국에 여기가 72T1 마이너스 36T2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요거는 뭐 그냥 선생님 요거 T1, T2 대입해보면 되는 거니까 산수 문제니까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엔 선생님이 상대 속도로 풀어봤어요. 어떻게 풀어봤냐면 여기서 기준계를 뭘로 봤냐? 여기서 기준계를 뭘로 봤어요? 바로 속도가 첫 번째 자동차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동차로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16km/h 요거로 가는 자동차가 정지해 있다고 보자 이게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둘기는 잘 봐. 얘가 정지해 있어요. 16km로 가는 애가 정지했다고 보면 비둘기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쵸 20km/h로 날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됐죠. 그러니까 상대 속도로 나는 푸는 거야. 이렇게 풀면 좀 더 간단하니까. 그러면 4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애는 반대 방향으로 원래는 얘는 어디에서 바라보면 도로에서 바라보면 25라는 속도로 오는데 그죠? 첫 번째 차가 얘를 기준계를 본다면 얘는 16 더하기 25만큼의 속도로 달려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41이죠. 41의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온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위치 변화를 보면 XMT, 즉 비둘기의 속도는 20T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의 속도는 40-41T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T1, 비둘기와 M2가 만나는 시간을 T1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뭐겠어? XMT1과 XMT1이 같은 경우니까 얘 계산해 줘봐요. 요거 계산해 주면 결국에 61분의 42 나옵니다. 똑같이 똑같아요. 61분의 40시간. T2는 뭐라는 거야? 두 자동차가 만나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뭐겠어요? 요 XMT가 0인 경우겠죠. 얘가 0인 경우로 풀어주면 마찬가지로 T2가 41분의 40 똑같이 나오죠. 41분의 40 똑같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젠 뭐야? 비둘기가 중요한 거죠. 비둘기가 전체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거리는 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도로에서 바라본 비둘기가 총 이동 거리를 봐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그럼 전체 거리는 어떻게 될까? 맨 처음에 뭐를 더해주면 돼? 그렇죠. XM
xm이 지금 비둘기가 요 기준기에서 지금 일단 뭐 어떤 기준기에서 바라봐야 돼? 첫 번째 자동차 기준기에서 바라보게 되면 얘는 t1만큼 이동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xm은 t2-t1만큼 또 이동했잖아. 그치? 이거에다가 이거는 지금 뭐를 기준으로 바라본 거야? 요거는 그렇죠. M1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자동차를 기준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동차 입장 아니 도로 입장에서 보면은 요 M1이 자동차도 요 자동차 있죠. 첫 번째 자동차도 그만큼 이동했잖아. 충돌하는 시간만큼 이동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T2를 더해줘야겠죠. 여기 T2는 뭐야? T2가 의미하는 거는 충돌하는 시간이죠. M1, M2가. 그 시간만큼 얘도 이동했기 때문에 얘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그 결과값 계산해보면 36T2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T2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변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건 좀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T1만큼 이동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제는 뭐야? 갔다가 비둘기는 반대 방향으로 날아오죠? 반대 방향으로 또 날아오면 그때의 상대 속도는 또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 M1의 첫 번째 차에 대한 상대 속도가 어떻게 돼요? 52가 되죠. 왜냐면 지금 첫 번째 자동차가 16으로 가는데 그죠? 얘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36으로 날아온다면 첫 번째 차에 대한 상대 속력으로 보면은 두 개를 더한 것만큼 달려올 거 아니야. 즉 52가 달려올 거 아니야. 지금 마이너스 52에 그죠? T2 마이너스 T1 초만큼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쵸? 맞아. 첫 번째 자동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를 더해줘야 돼? 도로에서 바라본 비둘기의 총 위치 변화를 봐야 되니까 도로에서는 또 이 자동차, 첫 번째 자동차는 16T2만큼 또 이동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싹 전개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72T1 마이너스 36T2 나옵니다. 똑같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 상대 속도로 풀든 아니면 그냥 첫 번째 방법으로 풀든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니까 뭐 얘는 뭐 틀린 풀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푸는 건데 이렇게 상대 속도로 풀었을 때 더 빨리 풀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대 속도가 아닌 경우로 풀었을 때 더 빨리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 방법으로도 다 해결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7번 풀이 마칠게요. 문제 8번입니다. 공포의 탈출이에요. 그림 2-16은 잠긴 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문 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모든 속력이 3.5m/s라고 하고요. 이 사람의 폭이 0.25m라고 보자는 거야. 그리고 각자는 지금 1.75m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이 순간이 지금 뭐냐면 t가 0초인 순간의 모습이래. 그러면 문 앞에 쌓여가는 이 사람층의 깊이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느냐. 아까 여기서 증가율이라는 건 시간에 따른 증가율을 보자는 거야. 그리고 사람층의 그 깊이, 여기서 깊이라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문을 기준으로 해서 쌓인 거죠. 5m 쌓이는데 이게 몇 초 후에 이게 이 5m가 쌓이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의외로 짧은 시간에 이게 된다는 거겠죠. 한번 보자 이게. 그럼 먼저 이 첫 번째 이 친구가 어차피 똑같은 속도로 도달할 거니까 L이래.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가 있는데 봅시다.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L만큼 갔다고 볼게요. L만큼 가게 되면은 얼마만큼 쌓이겠어요? 여기가? 그쵸? D만큼 쌓이겠죠. 그럼 일단 L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속력으로 등속 운동합니까? 그렇죠. V가 3.5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위치 변화를 보면 그렇죠. 3.50t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시간을 t0라고 보면 L까지 그러니까 문 앞에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 보면 뭐가 되죠? L은 3.50 뭐 t0라고 볼게요. 따라서 걸리는 시간은 뭐가 됩니까? 3.50분의 L이 얼마야? 1.75라는 거야. 1.75.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 1.75를 3.50으로 나눠주면 얘가 0.5초 걸린다는 거예요.
0.5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5초 후에 얼만큼 쌓여요? D만큼 쌓이겠죠. 그죠? 0.5초 후에 얼마만큼? 그죠? D만큼, D미터만큼 쌓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보자. 얘를 이제 시간으로 보고, 시간은, 여기서 시간은 세컨드고요. YT. 이걸 깊이라고 볼까요? 깊이. 쌓이는 깊이라고 볼게요. 문 앞에 쌓이는 사람의 깊이. 얘를 이제 YT라고 볼 건데, YT를, 이건 뭐 미터겠죠. 단위는 아마 미터일 거예요. 그러면은, 0.5초가 후에 얼마만큼? D만큼 쌓일 거고, 그리고 요 두 번째 사람이 0.5 한 번 가고, 0.5 가고, 또 뭐예요? D만큼 쌓였고, 또 L만큼 이동하겠죠. 그죠? 또 L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2L이죠. 그러니까 0.5 곱하기 2만큼 가게 되면, 그쵸? 2D가 되겠죠. 그쵸? 2D.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또 이 친구는 한 번 0.5 가고, 그죠? 또 여기서 또 0.5 가고, 또 0.5 가면은 또 모이겠죠. 그러니까 0.5 곱하기 3이면 3D일 거예요. 따라서 A가 뭡니까? 문 앞에 쌓이는 사람층의 깊이를 YT라고 보면, 즉 델타 T분의 델타 Y겠죠. 이 비율은 0.5분의 D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결국에 0.5분의 0.25니까 결국 얘도 0.5m per second라는 거야. 그러니까 초당 0.5m씩 뭐 한다는 거야? 쌓인다는 거겠죠. 초당 0.5m씩. 따라서 사람층의 깊이는, 그쵸? 즉, 대략적으로 YT는 뭐예요? 그쵸? 0.5T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5m 됐다는 거는, 그죠? T가 몇 초가 걸리는 거예요? 10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초 후에 이 문 앞에는 몇 미터가 쌓인다는 거예요? 5m가 쌓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격구여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요 깊이가, 요 사람층의 깊이가 쌓인다는 거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됐나요? 네, 이상으로 8번 풀이 마칠게요.